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살다 보면 가슴이 꽉 메어 답답하고 가슴을 쪼개놓은 듯 못 견디게 아플 때 서로 말문을 트면 씻은 듯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 좋은 친구 용혜원.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요즘같이 서로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친구는 더욱 그리워지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들 친구 있으시죠?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좋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 양보다는 질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고 말하면서 모이는데 한 사람이 자리를 뜨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욕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쟤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 라며 은근슬쩍 안 좋은 말을 꺼내 험담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내가 자리를 비워도 그럴 거라는 마음에 자연스레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 필요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심심풀이로 시간을 보내며 자랑질, 손가락질 하는 거죠. 친구는 결코 아닌 거죠. 친구는 제2의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듯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뭔가 맞는 게 있어야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따지고 살펴보면 나와 닮은 것이 많기도 합니다. 어디를 함께 가도 좋은 친구, 오래 만나지 않아도 늘 생각나고 옆에 있는 것 같은 친구,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한결같은 친구,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가 불쑥 전화와서 만나자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반갑겠죠. 지난주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차 한잔 하자는 말에 다른 일 제쳐두고 만나자 했습니다. 위험한 밖에서 만나지 말고 집에서 보자 했더니 좋지 하며 여전히 예쁜 모습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왠지 마음이 가는 친구여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계기가 없어서 그냥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MT 가서 밤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급 친해져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면 풋풋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둘만 통하는 농담, 자화자찬,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예쁜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또 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완치된 줄 알았던 공주병 증세가 다시 드러나기도 합니다.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래 그거 정말 싫어 하며 맞장구를 칠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친구입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덜덜덜 떨려서 화장실도 겨우 갔던 겁쟁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아줌마들이 되었네요. 연극을 보고 오래오래 연극 얘기만 했던 순수했던 우리들. 나와 너보다는 우리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친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선을 지키며 내 지갑의 무게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이고 말할 수 있는 친구여서 좋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거리 두기를 하는데 그래도 만나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쿵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정의롭고 여전히 순수하고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따스함을 모두 담고 있는 친구와 마시는 커피는 그 어느 카페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친구가 가져온 고기로
장조림을 맛있게 해서 먹었습니다. 고기를 엄청 좋아해서 고기는 정말 잘 먹거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친구야, 정말 고맙다. 친구와 보낸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 또 미소가 가득 나오네요. 다음에는 코로나를 뚫고 친구가 하는 맛집으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늘 타이밍을 놓치는 스타일입니다. 보고 싶은데 전화 한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하다 보면 생각했던 친구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럴 때면 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데 다들 안 믿더라고요. 진짜 전화하려고 했거든요. 늘 저보다 행동이 빠른 고마운 친구들,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먼저 연락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지인과 진정한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지인과 친구를 나누시나요? 지인은 아는 사람,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사전적 의미만 담을 수 없는 정서적인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배가 아프면 지인이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친구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지인이든 친구이든 잘 됐을 때 배가 아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겠죠. 지인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또 보여줄 수 있는 만큼만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해 나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친구는 내 아픈 부위를 드러낼 수 있고 조금 망가진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고 또 흐트러진 모습을 봐도 토닥이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친구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공감을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이 조금은 다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 우리가 각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만의 색을 바라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 응원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서로 잘 알기에 공감 가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끈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또 다른 친구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유튜브 공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을 얻으며 계속 유튜브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불가능할 것 같던 구독자와 시청 시간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숫자를 또 가져가 버릴지도 모르지만 큰 변동이 없으면 계속 채워지겠죠. 친구라는 의미를 또 존재에 대한 행복을 가득 느끼고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너무 잘 보낸 한 주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인사를 참 빨리도 하네요. 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앉아있어도 붕 떠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2월에는 제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라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아직도 저는 이러고 있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12월의 겨울, 이 계절이 주는 설레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먼저 연락해줘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줘서. 친구야, 고맙다. 항상 그대로여서, 늘 한결같아서, 오래오래 함께하자. 친구야, 고맙다. 먼저 손 잡아줘서, 볼 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머물다 가는 따스함에 감사해.
잘할 거라고 계속 하라고 응원해줘서 친구야 고맙다. 더 응원하며 오래 함께하자. 늘 곁에 함께하는 친구와 또 우리 유치님께 고마운 마음을 서툰 글에 담았습니다. 너무 서툴러서 부끄럽네요. 그래도 제 마음은 알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부 유튜브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소통하고 지내는 축구 교실에 찾아갔습니다. 구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구장이 크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 찾아서 축구 교실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코치님이 나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제 채널 영상을 자주 보고 있다고 하셔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제 영상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프로팀을 다루지도 않았으니까요. 심지어는 팀원들에게 소개까지 시켜주셨다고 하니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코치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이온 음료와 쉐이크를 제공해 주시고 심지어는 핫팩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냥 시간이 돼서 찾아간 저에게 이렇게까지 좋은 대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 코치님을 만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해서 아쉬운 마음도 컸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녹화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에게 더 잘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디까지 잘해주실지 기대도 됩니다. 정말 코치님과 축구 교실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하부 유튜브님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만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함이 깊어지죠. 그 코치님 하부 유튜브님의 리뷰하시는 영상을 보시면서 하부 유튜브님의 좋은 면을 많이 보셔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하부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예쁜 사연 보내주시는 카르메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유친 네 분을 만나셨다고 하네요. 평소에 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뵙고 싶은 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정말 찐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예쁜 사연 보내주시는 카르메님 또 2주 뒤에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만나게 되면 그때는 좀 자세하게 사연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르메님.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친구야 봄비처럼 고요하게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긴 나의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친구야 너는 아니?
이혜인. 말하지 않아도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눈물이 있는지 친구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란 존재는 참 좋은가 봅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안부를 먼저 건네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